네, 세 번째 파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에서 몇 페이지 보시면 되냐면 30페이지 보시면 돼요. 30페이지 보시면 세 번째,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파악하자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봤던 게 핵심 기본기 1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에 주목하는 방법을 연습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주장과 논지를 찾는 과정이었고 두 번째는 논조가 없는 글의 핵심 내용을 찾는 과정이었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 다른 말로 하면 견해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죠. 견해를 찾는 문제는 필셋 언어 논리에서 굉장히 다양하게 변용돼서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우리가 인문 강의에서 다루려는 주제는 뭐냐면 그 견해 문제가 출제되는 방식을 좀 볼 건데요. 견해 문제가 출제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한 명의 견해가 제시되는 글을 주는 경우가 있고 두 명 이상이죠. 여러 명의 견해를 제시해주는 글이 있다는 거죠. 한 명의 견해를 제시할 때는 제3자가 될 수도 있고 필자가 될 수도 있는데 뭐 제3자거나 3자의 견해거나 필자의 견해거나가 될 수 있는데 어떤 방식이든 결국 지문에서 필자나 제3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 중요한 문장을 찾는 거니까 요 찾는 과정은 우리가 지금 논지를 찾는 과정이나 중심 내용 찾는 과정과 다르지 않아요.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러 명의 견해가 제시되는 경우가 좀 독특한데 이럴 경우에는 지문 형태가 거의 이런 식으로 제시가 많이 됩니다. 가, 나, 다. 뭐 세 명이 제시되는 경우 이런 식으로 지문 구조 자체가 가나다로 딱 구분이 되어서 대비가 되게 지문이 제시가 되고요. 혹은 가나다일 수도 있고요. ABC일 수도 있고요. 가불병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지문이 딱 잡히면 그러면 이거는 사실 발문에서 뭐라고 잡혀있든지 간에 여러 명의 견해가 제시가 된 거고 이 견해를 비교 대조하는 식으로 선택지가 구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문을 딱 봤을 때는 한 문장만 찾아서는 안 돼요. 가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 하나, 나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 하나, 다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 하나. 그래서 각각의 주장을 찾아 놓고 이 주장의 편가르기를 좀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 가가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나는 그 가의 주장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쪽인지 반대를 하는 쪽인지를 좀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다도 가가 얘기한 바에 대해서 나가 예를 들어 반대를 하고 있다. 가가 얘기한 바에 대해서 나는 반대를 하고 있는데 다는 오히려 가를 지지하고 있다. 이런 식의 관계들이 맺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편가르기를 해놓는 게 가나다 주장 간의 관계를 보는데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어요. 어쨌거나 여러 명의 견해가 제시되어 있을 때 지문 구조가 거의 대부분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각 단락에서 하나씩 가장 중요한 문장을 찾는 과정으로 접근을 하면 된다라고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30쪽에서 정리해 놓은 멘트들 한번 같이 확인해 보고 예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지문에 제시된 필자의 견해는 글의 주장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문에 필자의 견해가 제시되어 있다면 이에 주목해야 합니다. 아까 필자의 견해가 제시가 되어 있으면 논지나 중심 내용을 찾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죠. 특히 언어 논리 문제에는 하나의 지문에 필자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의 견해가 동시에 제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로 출제되는 바에 따르면 이 부분이 훨씬 더 비중이 높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견해를 제시하는 그런 문제로서는 이러한 경우 어떤 한 사람의 견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제시된 모든 사람의 견해가 모두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불병이 제시되어 있으면 가불병 각자의 주장을 하나씩 찾아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따라서 지문을 읽을 때도 지문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한 문장이 아니라 제시된 각각의 견해에서 중요한 문장을 모두 찾고 견해 간의 관계를 파악해야 합니다.
견해 간의 관계를 파악한다는 게 다시 말하면 제가 판서한 대로 편가르게 해주실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예요. 결국 견해를 제시하고 있는 사람의 수에 따라 지문에서 주목해야 하는 중요 문장의 수도 달라지죠. 지금 저는 예를 들어서 가불병 ABC 가나다 3명만 제시를 했는데 2명이 될 수도 있고요. 더 적게는 아니면 5명까지 나온 적도 있어요. 가불병정무 가나다라마까지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각각의 견해들을 조금 체크를 가장 중요한 문장들을 한 문장씩은 찾아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보충란에 보시면 견해, 주장하는 글에서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 주장이나 내용을 의미한다라고 개념 정의해 드렸고요. 그러면 제가 설명드리고 같이 읽어본 부분을 바탕으로 30페이지에 있는 예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을 읽고 판단한 것으로 아래 문장이 적합하면 O, 적합하지 않으면 X로 좀 표시해 보시는 거예요. A, B 두 사람 나와 있는데 지문 길이가 딱히 길지는 않으니까 제가 30초 정도 드려볼게요. 시작하겠습니다. 네, 같이 확인해 볼게요. A의 견해를 한번 볼까요? 도덕성의 기초는 이성이지 동정심이 아니다. 동정심은 타인의 고통을 공유하려는 선한 마음이지만 그것은 일관적이지 않으며 때로는 변덕스럽고 편협하다. 2문장밖에 없어요. 이 중에서 A의 주장, 견해를 딱 드러내주는 가장 중요한 문장을 찾으려면 첫 번째 문장이 맞겠죠. 도덕성의 기초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성이지 동정심이 아니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저 같으면 이성에 동그라미 하나 쳐주고 동정심은 아니라고 했으니까 X 표시 하나 해줄 것 같아요. 단어 2개를 명백하게 옳고 그른 쪽으로 대비를 시키고 있죠. B를 보시면 인간의 동정심은 신뢰할 만하지 않다. 예컨대 같은 종류의 불행을 당했다고 해도 내 가족에 대해서는 동정심이 일어나지만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는 동정심이 생기지 않기도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컨대 부분은 정말 예를 든 부분이니까 어떤 중심 내용이나 견해를 찾는 데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요. 그러면 첫 문장이 중요 견해가 되겠죠. 인간의 동정심은 신뢰할 만하지 않다. 그러면 얘도 결국에는 동정심의 X 표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 아래에 나와 있는 문장처럼 B의 견해는 A의 견해를 지지한다라고 되어 있으면 이거는 적합하기 때문에 동그라미 표시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지지한다라는 표현은 어떤 의미냐면요. 같은 편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러니까 B의 견해가 맞다면 A의 견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다라는 의미로 지지한다라는 표현은 기억을 해두고 계시면 됩니다. 지지한다는 거는 뒷받침한다라는 의미고 이 말은 결국 편가르기를 한다라고 하면 같은 편임을 의미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같은 편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방식으로 완전체 문제 지문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31페이지를 보시면 스텝 1 문제 적용해 보기 직접 해보기 단계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가불병 3명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 제시한 것처럼 가불병의 견해를 한 문장으로 한번 적어보자. 답안 작성하는 란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한 문장으로 적어보셔도 되고 아니면 가불병 읽으면서 중요한 한 문장에 밑줄 처리하던가 하는 방식으로 체크를 해보셔도 됩니다. 시간은 제가 한 1분 정도 드려볼게요. 가불병 3명의 견해를 찾아보세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같이 볼까요? 갑 읽어볼게요. 어떠한 경우에도 자살은 옳지 않은 행위이다. 신의 뜻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공동체에 해악을 끼치기 때문이다. 자살은 사회로부터 능력 있는 사람들을 빼앗아가는 행위이다. 물론 그러한 행위는 공동체에 피해를 주는 것이다. 따라서 자살은 죄악이다. 첫 문장하고 마지막에 따라서 뒤쪽 문장하고 동일해요. 자살에 관한 얘기가 중심 소재인 것 같죠? 근데 갑은 첫 문장에도 어떠한 경우에도 자살은 옳지 않은 행위이다라고 강하게 자신의 주장을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이후로 공동체에 해악을 끼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 이제 그 어떤 주장하는 바의 전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체크해 주셔도 좋고 첫 문장을 체크하셨으면 굳이 따라서 뒤쪽에 마지막 문장을 체크하실 필요가 없겠죠. 동일한 내용이에요. 옳지 않다, 죄악이다 라는 부분 체크해 주시고 갑 쪽에서 핵심이 되는 단어는 해악, 죄악 이런 단어들이 자살에 관해서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을을 볼게요. 자살하는 사람은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것이 아니다. 첫 문장만 딱 보더라도 갑과 을은 주장하는 바가 반대로 간다. 라는 게 잡히죠. 그는 단지 선을 행하는 것을 멈추는 것일 뿐이다. 사회에 선을 행해야 한다는 우리의 모든 의무는 상호성을 함축한다. 즉, 나는 사회로부터 혜택을 얻으므로 사회의 이익을 증진시켜야 한다. 그러나 내가 만약 사회로부터 완전히 물러난다면 그러한 의미를 계속 짊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해악은 아니다. 뒤쪽은 왜 해악이 아닌지를 서술하고 있는 부분이고 을의 첫 문장이 결국에는 자살에 관한 을의 견해를 명확하게 드러내주는 거고 갑과 반대된다는 걸 명확하게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갑의 첫 문장에 체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병, 인간의 행위는 자신에게만 관련된 것과 타인이 관련된 것으로 구분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인간은 타인에게 해가 되지 않는 한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행할 수 있다. 여기까지 읽었을 때 자살에 대한 병의 견해는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직 체크할 부분 없는 거예요. 다만 타인에게 해악을 주는 행위만이 도덕적 비판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원칙은 자살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그러니까 병이 자살에 관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견해는 다만 뒤쪽 타인에게 해악을 주는 행위만이 도덕적 비판의 대상이 되고 이게 자살의 경우에도 적용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결국 자살이 타인에게 해악을 미친다면 이거는 도덕적 비판의 대상이 되는 거니까 그때의 자살은 옳지 않다. 이런 식으로 병의 견해를 잡아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갑과 을은 지금 반대되는 주장을 하는 애들이에요. 근데 병은 어느 편을 들고 있냐면 확실하게 어느 편을 드는 게 아니고요. 조건을 제시를 하죠. 해악을 준다면 그러면 자살은 옳지 않은 행위야 라고 하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해악을 주는 자살에 대해서는 갑과 동일한 견해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답안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른쪽 페이지, 31페이지 오른쪽에 보조단에 보시면 꿀풀이 팁 나와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볼게요. 갑을병 구조의 지문은 첫 단락인 갑을 잘 읽어야 합니다. 지문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갑의 견해를 잘 찾으면 다음에 등장하는 을과 병은 갑의 견해에 대비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만 판단하면 되기 때문이다. 라고 제가 서술을 해놨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견해나 논지를 찾을 때 중요한 거는 문제 제기를 잘 찾으면 거기에 대한 답을 찾으면 논지나 견해 찾기가 굉장히 쉬워진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갑을병 형태로 지문이 구성되어 있을 때 문제 제기의 역할을 하는 게 갑의 주장, 갑의 견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갑의 견해가 뭔지를 딱 정확하게 잡으시면 을과 병, 뒤에 나오는 사람들은 그 갑의 견해에 대해서 편가르기 방식으로 지지를 하는 입장인지 동의하는 같은 편인지 아니면 반대하는 다른 편인지 여부만 구분을 해주시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편가르기가 돼서 뭔가 견해 비교도 가능해지고 그 다음에 세부적인 정보에 집중하지 않고 딱 중요한 어떤 논조, 견해, 가장 중요한 문장에만 집중하실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갑을병 이렇게 구성된 거 보면 거의 대부분 갑에 제시되어 있는 지문 길이가 짧아요. 그러니까 갑을 좀 꼼꼼히 읽으시면서 갑의 주장을 잘 잡아두시는 게 갑을병의 견해 간의 관계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이번 문제는 스텝 2까지도 들어가 있어요. 지금 교재 32페이지
를 좀 같이 볼게요. 이번에 심화 학습하기 단계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지금 갑을병 읽으면서 갑을병의 핵심적인 견해가 뭔지를 찾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지금 아랫부분 보시면 자살은 공동체에 옳지 않은 행위인가? 라는 어떤 문제 제기에 대해서 갑을병이 우리가 체크한 그런 정보에 따를 때 긍정적으로 대답을 할지 부정적으로 대답을 할지를 한번 판단을 해보시고 그걸 바탕으로 기억, 니은, 디귿 이 문제의 보기에 들어가 있는 문장입니다. 그 문장의 옳고 그름을 동그라미나 X로 한번 판단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문장의 정오를 판단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판단하는데 제가 한 30초 정도 시간 드려볼게요. 지문 이미 읽었으니까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같이 확인해 볼까요? 자살은 공동체에 옳지 않은 행위인가? 라고 했을 때 갑은 어떠한 경우에도 자살은 옳지 않은 행위라고 한 게 중심 견해였으니까 갑의 답변은 yes, 옳다. 긍정적으로 가면 되겠죠. 을은 갑과 반대되는 애였죠. 자살은 하는 사람은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을의 답변은 저는 no라고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갑과 반대 방향으로 가져야 될 거고요. 부정적인 답변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병의 답변은 자살은 공동체에 옳지 않은 행위인가? 라고 물어봤을 때 yes나 no 둘 중에 하나로 완벽하게 가지 않아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기준이 뭐냐면 타인에게 해가 되는지 아닌지로. 그런데 타인에게 해악을 끼치게 되면 갑처럼 자살은 공동체에 옳지 않은 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두 가지 긍정적인 답변과 부정적인 답변이 병은 다 가능하다라는 걸 구분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보기 기억, 니은, 디귿 나와 있는 거 한번 판단해 볼게요. 기억, 갑의 주장은 을의 주장과 양립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고 니은을 보시면 을의 주장은 병의 주장과 양립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굉장히 간단한 문제인데 사실 표현이 생소한 표현이 하나 있죠. 양립할 수 있다, 양립할 수 없다. 이런 표현들이 아마 보일 겁니다. 여러 명의 견해를 제시하는 거는 견해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관계를 물어보는 선택지가 출제가 되는데 이 견해 간의 관계를 물어보는 표현이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이게 바로 양립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양립 가능하다라는 표현도 보이실 거고 양립 가능하지 않다. 다시 말해서 양립 불가능하다. 라는 표현을 기출해서 자주 보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 뭐를 알아야 되냐면 도대체 이 양립의 개념이 뭔지를 아셔야 되는 거죠. 양립의 개념은 한마디로 딱 정의하면 동시에 참이 가능하다. 라는 거를 양립으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양립 가능성을 물어보는 주장은 두 개예요. 지금 보기 기억에도 나와 있고 니은에도 나와 있지만 두 명씩의 주장 간의 관계를 물어볼 때 양립 가능성 여부를 물어보는데 두 문장 간에 동시에 두 문장이 동시에 얘도 참이 될 수 있고 그 문장이 참이면서 동시에 다른 문장도 참이 될 수 있으면 옳을 수 있으면 긍정이 될 수 있으면 그러면 양립 가능하다라고 보고 양립 불가능한 것은 얘는 동시에 참이 가능한 거고 얘는 동시에 참이 가능하지 않은 거죠. 불가능한 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의미를 파악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립이라는 표현은 상당히 논리적인 표현이에요. 단어라서 논리 쪽에서 나오는 개념이라 그 기초 논리 기초 이론 우리 핵심 기본기 마지막 6번째에서 논리적인 기초 이론을 설명할 때 제가 그 몇 가지 기본적인 어떤 용어들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 용어들은 이미 기출에서 많이 출제가 됐기 때문에 7급 공채가 처음 시작된다고 해서 그 용어들을 문제에서 설명해 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그런 용어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양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양립은 동시에 참이 가능하다. 같은 편일 수 있다. 이런 의미로 좀 받아들이셔도 될 것 같고요. 아까 제가 그 지지는 뒷받침하는 거고 같은 편이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이 지지와 그런 반대되는 반대편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편가르기가 중요한데 같은 편이다에 쓸 수 있는 표현은 뭐냐면 지지, 그 다음에 양립 가능하다. 이런 표현들이 선택지에 많이 보이고요. 다른 편. 다른 편이라기보다는 반대편. 반대로 가는 편. 반대편임을 의미하는 어떤 표현은 지지와 반대되는 것. 말 그대로 나는 누구의 견해에 반대한다. 이런 표현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양립 가능이 아니라 양립 불가능. 이라는 표현이 보일 거예요. 근데 여러 명의 견해에는 같은 편과 반대편만 있는 게 아니라 이도저도 아닌 약간 그 범주를 달리하는 다른 편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소재는 같은 소재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 자살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 거는 동일한데 예를 들어 갑과 을은 갑은 자살을 찬성한다. 을은 자살을 반대한다. 이렇게 가면 명확하게 반대편으로 편가르기가 되잖아요. 근데 다가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자살은 반대하고 찬성할 그런 여지의 문제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견해를 제시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소재는 같은데 뭔가 범주가 다른 그러니까 소재는 같지만 얘기하고자 하는 주제가 다른 그런 얘기를 할 때 범주가 다른 편이라고 보는데 이 양립 가능하다라는 표현은 여기서도 쓰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뭐냐면 양립 가능한 거는 같은 편일 때도 양립 가능하지만 범주가 다른 관계에서도 양립 가능하다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양립 불가능한 거는 얘는 무조건 반대편일 때만 쓸 수 있는 표현이에요.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양립이라는 단어에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고 두 문장이 딱 주어졌을 때 얘네 두 문장이 양립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를 빠르게 판단할 수 있게 연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기억 같은 경우에 갑의 주장은 을의 주장과 양립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갑과 을은 반대편이었죠. 양립할 수 없다는 건 양립 불가능하다는 거잖아요. 반대편일 때 쓸 수 있는 표현이니까 기억은 동그라미 하셔야 됩니다. 네, 적합한 정오가 옳은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니은 같은 경우 을의 주장은 병의 주장과 양립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살은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고 되어 있고 근데 병은 두 가지로 다 구분이 된다. 자살이 만약 사회에 해악을 끼친다면 그때는 옳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을의 주장과 병의 주장은 명확하게 편가르기가 안 됩니다. 자살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범주가 다른 쪽 얘기를 하고 있어서 동시에 참이 안 된다고 볼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범주가 다른 게 양립 가능하다라고 보는 거는 예를 들어 어떤 얘기를 하고 있을 때 A라는 범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B라는 범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둘 사이에 범주가 겹치는 부분이 없어요. 그러면 얘가 참일 때 B도 당연히 동시에 참일 수 있죠. 그죠? 근데 만약에 범주가 겹치면 문제가 되겠지만 범주가 완전히 떨어진 쪽에 얘기를 하면 한쪽의 내용이 참인 동시에 다른 쪽의 내용도 충분히 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도 양립 가능하다.
라고 보는 거죠. 지금 우리가 풀었던 요 교재의 내용 중에서는 을과 병의 관계가 사실은 동시에 참이 돼도 문제가 없는 그런 관계라고 볼 수 있어서 양립할 수 있다라고 하면 니은은 옳은 선택지로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디귿 볼게요. 자살이 타인이 아닌 자신에게만 관련된 행위일 경우 병은 갑의 주장에 찬성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찬성한다는 거는 같은 편이라는 거죠. 근데 자신에게만 관련된 행위일 경우에는 병은 자살에 관해서 옳고 그름 판단 안 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오히려 자신에게만 관련된 행위가 아니라 공동체에 해악을 미치는 경우에 갑의 주장을 찬성하는 거기 때문에 디귿은 옳은 선택지라고 볼 수 없어요. X 표시하시는 게 맞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33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갑을병 중에 어떤 견해들을 지금 체크해 놓고 있는지를 제가 정리를 해 놓은 건데요. 갑 쪽에서는 제가 첫 문장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 따라서 뒤쪽 문장 체크해 놓은 거 보이시죠? 그래서 갑의 견해는 자살은 공동체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옳지 않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을을 보시면 첫 문장, 자살하는 사람은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것이 아니다에 밑줄 쳐져 있고, 자살은 해악을 끼치지 않는다. 라고 해놓은 다음에 괄호치고 어떻게 해놨냐면 갑과 반대되는 견해다 라는 거 표시해놨죠. 그 다음에 병을 보시면 다만 뒤쪽 문장에 제가 체크했고요. 병의 견해는 어떻게 정리했냐면 자살은 타인에게 해악을 주는 경우에만 옳지 않다라고 해서 갑과 을의 견해와 동일하지 않다라는 의미로 등호 표시하고 짝대기 하나 그어놓은 거예요. 좀 다른 범주의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보조단을 보시면 잊지 말아야 할 핵심 포인트로 제가 뭐 정리해 놨냐면 견해는 각 단락별 논지를 찾는 방법으로 접근합니다. 하나의 글에 여러 명의 견해가 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견해에 모두 주목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문을 읽을 때 각 단락별로 논지를 찾는 방식, 갑을병에서 하나씩 찾아줘야 관계 비교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죠. 그거 다시 한번 강조드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이제 34페이지에는 그 스텝 2 심화 학습한 거에 답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복습하실 때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중요한 거는 34페이지에 보조단에 나와 있는 양립의 개념정이에요. 그 부분 한번 같이 볼게요. 읽어볼게요. 두 가지 주장이 동시에 따로 성립함을 의미한다. 그래서 양립할 수 있다라는 거는 두 주장이 동시에 참이될 수 있다라는 뜻이고, 양립할 수 없다는 거는 두 주장이 동시에 참이될 수 없다는 뜻이다. 그래서 양립의 개념은 이제 명확하게 잡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뭐를 해보실 거냐면요. 일단 다른 문제로 연습을 하기 전에 우리 보충 프린트 10쪽 오른쪽 페이지를 한번 볼게요. 양립이라는 개념을 이거는 동시에 참여될 수 있는 거고 뭐 동시에 참여될 수 없는 거고 이거를 암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 시험에서는 양립의 개념이 뭐냐? 1번 동시에 참여될 수 있다. 2번 동시에 거치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고요. 그냥 양립이라는 단어를 선택지 같은 데 넣어버려요. 그래서 그거를 판단할 수 있는지 혹은 발문에 넣기도 해요. 그래서 그 양립이라는 논리적인 개념을 알고 있고 습득을 해서 그거를 일상화된 일반적인 문장에 적용해서 양립 가능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기 때문에 양립의 개념 정의를 암기하는 거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건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요. 그걸 이제 어떻게 적용할지를 연습하는 게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10쪽의 오른쪽 페이지를 보시면 제가 다음 두 문장 간의 관계가 양립 가능한지 양립 불가능한지를 판단해 보자 라고 해놓고 총 7쌍의 문장을 가지고 왔어요. 제가 시간을 드려볼 테니까 그 1번부터 7번까지 각각 두 문장씩 배치가 되어 있는데 그 두 문장의 관계가 양립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를 좀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1분 30초, 2분 정도 시간 한번 드릴게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한번 같이 확인해 볼게요. 1번 먼저 보겠습니다. 현대에 이르러 실험을 위한 각종 도구는 어느 과학자에게나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라는 문장과 현대의 과학자들에게 실험 도구는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는다. 이 두 문장이 양립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를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럼 아까 양립의 개념 정의가 동시에 참이될 수 있으면 양립 가능하다. 동시에 참이될 수 없으면 양립 불가능하다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 문장을 참이라고 가정했을 때 두 번째 문장이 참이될 수 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첫 번째 문장은 실험을 위한 각종 도구가 어느 과학자에게나 매우 중요한 역할, 어느 과학자에게나라는 말은 모든 과학자에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런데 두 번째 문장은 현대의 과학자들에게 실험 도구는 아무런 역할도 하지를 못한대요. 그러면 첫 번째 문장이 참이라고 했을 때 두 번째 문장은 절대 참이 될 수가 없죠. 동시에 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1번은 양립 불가능하다. 두 문장 간의 관계는 양립 불가능하다라고 보셔야 합니다. 2번 볼게요. 고대 그리스의 자연 철학자들은 모두 실험을 자연 탐구의 정당한 수단으로 여기지 않았다. 라는 문장이 참일 때 고대 그리스의 자연 철학자인 탈레스는 실험을 자연 탐구의 정당한 수단으로 여겼다. 라는 문장이 참이 될 수 있을지를 판단해 봅시다. 고대 그리스 자연 철학자들 모두 실험을 정당한 수단으로 안 여겼대요. 근데 두 번째 문장에 고대 그리스의 자연 철학자인 탈레스, 그러면 그 자연 철학자 모두에 들어가는 한 사람인 거죠. 이 탈레스라는 사람은 오히려 자연 탐구의 정당한 수단으로 실험을 여겼대요. 그럼 첫 번째 문장이 참일 때 두 번째 문장은 절대로 같이 참이 될 수가 없죠. 역시 얘도 양립 불가능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3번, 핵전쟁이 일어난다면 아무도 살아남지 못한다. 핵전쟁이 일어나도 하늘이 돕는 사람은 살아남는다. 첫 번째 문장이 참이에요. 핵전쟁이 일어나면 아무도 살아남지 못한다. 다 죽는다는 얘기죠. 근데 두 번째 문장은 하늘이 돕는 사람은 살아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문장이 참이라면 두 번째 문장은 절대 참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두 문장의 관계도 양립 불가능하다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4번, 고중세 시대의 자연 철학은 언제나 사변에 의지한 것이었다. 두 번째 문장, 현대의 과학 철학은 사변에 의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뭐에 눈길이 가셔야 되냐면 4번의 첫 번째 문장은요. 고중세 시대의 자연 철학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문장은요. 현대의 과학 철학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구조인 거예요. 여기가 고중세 시대의 자연 철학. 자연 철학이 되는 거고 여기가 지금 현대 과학 철학이 되는 거예요. 시대도 다르고 철학 분야도 다르고 이런 거를 범주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범주가 다른 두 진술은 동시에 참이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진술이 참일 때 두 번째 진술이 참이 안 된 수가 그러니까 반드시 안 돼야 되는 이유가 없어요. 참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양립은 반드시 참이되는 관계가 아니고요. 두 문장이 동시에 참이될 가능성이 있으면 돼요. 그러면 양립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4번은 양립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5번, 폐암 환자들 중에는 본인은 물론 그의 가족 중 누구도 담배를 피우지 않는 경우가 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폐암 환자들 중에 담배 안 핀 사람도 있더라 라는 거죠. 이 문장이 참일 때 상당수의 폐암 환자들은 담배를 피운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며 그 중에는 30년이 넘게 담배를 피운 사람들도 있다. 간단하게 바꾸면 폐암 환자들 중에 담배를 피운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폐암 환자들 중에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도 있더라 라는 문장이 참일 때 폐암 환자들 중에 담배를 피운 사람도 있더라 라는 문장은 참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그러니까 동시에 참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5번에 있는 두 문장도 양립 가능하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6번, 모든 고양이는 육식성이며 혀에는 가시돌기가 돋아있다. 두 번째 문장, 페르시안 고양이 중 혀에 가시돌기가 없는 개체가 발견된 적은 없다. 꼬아놨지만 결국 뭐예요? 페르시안 고양이는 모두가 다 혀에 가시돌기가 돋아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문장, 모든 고양이는 다 가시돌기가 돋아있대요. 페르시안 고양이는 그 모든 고양이 중에 한 마리.
하나의 종류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첫 번째 문장이 참일 때 두 번째 문장도 참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얘도 양립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고요. 마지막 7번. 루비듐이란 광물은 알코올 램프로 가열할 경우 진한 붉은색을 띠는 성질을 지녔다 라는 문장이 참이면 루비듐 중에는 알코올 램프로 가열할 때 진한 붉은색을 띠지 않는 것도 있다. 첫 번째 문장이 참이면 두 번째 문장은 절대 참이 될 수가 없죠. 루비듐이란 광물은 다 뭔가 알코올 램프로 가열할 때 진한 붉은색을 띄어야 하는데 루비듐 중에는 알코올 램프로 가열을 해도 진한 붉은색을 띠지 않는 게 있다라고 하면 첫 번째 문장이 참일 때 두 번째 문장은 참이 될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 거짓이 돼버려요. 동시에 참이 될 수 없는 문장이 되는 거죠. 역시 7번도 양립 불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양립,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논리 파트 공부할 때도 이런 식으로 공부하셔야 돼요. 뭔가 논리학의 어떤 기초적인 이론이나 개념을 이게 개념이 이렇습니다. 라는 거를 암기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것들을 우리 기출에서 나오는 논리 문장들에 적용을 해서 그걸 바탕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를 계속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런 확인 연습 과정이 이번 입문 강의를 통해서 계속 제가 시도를 하고 여러분들이 연습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거고요. 네, 이 정도 해서 양립의 개념을 좀 알아봤고요. 그러면 지금 아까 제가 견해 문제가 두 가지 스타일로 나온다라고 했는데 교재에서도 여러 명의 견해가 제시된 거, 그 다음에 그 관계 판단하는 거에서 같은 변, 반대편, 범주가 다른 거에서 양립까지 다 지금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 보충 프린트에서도, 보충 자료에서도 여러 사람의 견해가 제시된 거를 먼저 좀 오늘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쪽 볼게요. 9쪽에 연습 9번. 굉장히 짤막하죠? 가나다의 견해를 비교해 보자고 했는데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냐면 일단 가나다의 핵심적인 견해가 뭔지 우리 아까 교재에서 했던 것처럼 찾아서 한 문장씩 한번 핵심적인 단어나 구절이나 문장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 30초만 드릴게요. 시작하겠습니다. 네, 같이 한번 볼게요. 가를 보시면 바람직한 평등사회란 만족도의 평등을 이룬 사회를 말합니다. 이를 이루려면 사람들이 서로 비슷한 만족도에 이르도록 재화를 분배해야 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바람직한 평등사회 얘기를 하는 것 같죠. 만족도의 평등이라는 단어에 밑줄 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족도가 비슷한 만족도에 이르도록. 그 다음에 나를 보시면 역시 또 바람직한 평등사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가는 만족도의 평등이라는 키워드를 잡았는데 거기에 대비해서 나는 어떤 키워드를 잡을 수 있는지를 봅시다. 사람들에게 필요한 재화를 균등하게 배분하고 그 재화의 활용은 각자의 선호에 맡겨야 합니다. 문장 그냥 달랑 하나예요. 이게 나에 나타난 주장이고 견해인데 핵심적인 구절은 필요한 재화를 균등하게 배분, 그 다음에 재화의 활용은 각자의 선호라는 부분이 핵심 키워드가 되겠죠. 그 다음 다를 보시면 두 분의 생각에는 각각 장점도 있고 한계도 있어 보입니다. 저는 새로운 의견을 내놓겠습니다. 바람직한 평등사회는 구성원 누구나가 서로 비슷한 정도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비슷한 정도의 역량 발휘라는 부분에 밑줄이 쳐져야겠죠. 가나다가 뭔가 편이 갈리고 한다기보다는 바람직한 평등사회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바가 뭔지 그게 각각 달라요. 가는 만족도 평등, 나는 필요한 재화의 균등 배분, 재화의 활용은 각자의 선호, 다는 비슷한 정도의 역량 발휘라는 부분에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고요. 오른쪽 페이지에 보시면 이 문제가 어떤 식으로 기출화돼서 출제가 되어 있는지 나와 있습니다. 이 문제를 지금 우리 지문 풀어봤으니까요. 문제 답을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1분 정도 한번 시간 들여볼게요. 시작하겠습니다. 네, 한번 같이 볼게요. 발문 먼저 봅니다. 가, 다와 견해 간의 관계를 판단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나다만 주어진 게 아니라 견해 부분에 보시면 A, B, C, D 이 5명의 견해가 또 주어져 있어요. 그리고 선택지를 보면 가나다가 A, B, C, D 각각에 대해서 반대하는지 지지하는지가 나와 있죠. 편가르기 작업이 또 필요하겠네요. 그죠? 편을 같이 묶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거를 아실 수 있고, 그러면 이런 문제를 푸실 때는 일단 가나다의 견해를 우리 아까 잡았잖아요. 핵심적인 키워드를 잡아놨으니까 그걸 바탕으로 견해의 A, B, C, D를 다 판단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이제 오지선다형 선택지 중에서 답을 골라야 하는 과정이니까 선택지에서 가와 연결된 게 뭐가 있는지를 보시고, 그러니까 선택지를 보고 바로바로 올라가서 견해와 가나다의 관계를 판별을 해주시는 게 훨씬 더 빠를 것 같아요. 예를 들면 1번 볼 때 가하고 B가 서로 반대 관계인지를 묻고 있는 거니까 가는 우리 아까 찾았죠. 만족도의 평등. 그럼 견해 쪽에서 B의 견해를 먼저 읽어서 가와 반대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견해 B를 한번 읽어볼게요. 타고난 능력이 부족하거나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보다 폭넓은 복지 정책의 혜택이 돌아가야 합니다. 라고 나와 있는데 가는 뭐라고 했었냐면 만족도의 평등을 이룬 사회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B를 봤을 때요. 여기에 명백하게 만족이라는 얘기가 없어요. 그럼 사실 어떻게 판단하시면 되냐면 가와는 딱히 관련이 없다, 무관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셔도 됩니다. 아니면 타고난 능력이 부족하거나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보다 폭넓은 복지 정책의 혜택이 돌아가면 그 사람들은 만족도가 훨씬 더 높은 사람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족도 에 이르기 위해서는 재화를 훨씬 더 많이 분배받아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뭔가 가의 만족도의 평등 쪽과 연관을 지어서 생각을 한다고 해도 반대는 아니죠. 오히려. 그죠? 그 B 쪽은 능력이 부족하고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재화 복지 정책의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고 했으니까 가와 그런 방식에 봤을 때는 같은 방향, 지지하는 관계는 될 수 있어도 반대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가와 같은 방향이거나 혹은 가와 특별하게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만족도에 대한 언급이 없으니까 그렇게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 반대는 아닌 게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9번의 답, 적절하지 않은 거 찾으면 답은 1번으로 갑니다. 네, 답은 1번이고요. 나머지 선택지 한번 관계 판단 계속 해볼게요. 2번을 보면 가와 이제 이를 엮어놓고 있죠. 견해 이쪽을 볼게요. 값비싼 포도주가 없으면 불행해지는 사람이 값싼 맥주로 만족하는 사람보다 사회적 자원에 대해 더 강한 요구를 할 권리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명백히 만족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가와 연관성은 있어요. 근데 가는 만족도 평등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반면에 이는 값싼 맥주로 만족하는 사람보다 값비싼 포도주에 만족하는 사람이 더 강하게 뭔가를 요구할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가와 반대 방향의 진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2번처럼 가는 이에 반대한다라고 하면 이건 옳은 선택지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3번 나는 C를 지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 쪽의 핵심 키워드는 필요한 재화를 균등하게 배분하고 그 활용은 각자의 선호에 맡긴다
라는 거였는데 C를 보시면 모든 중고등학생이 무료 인터넷 교육 콘텐츠를 각자의 조건과 형편에 맞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반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그러면 무료 인터넷 교육이라는 거는 결국엔 필요한 재화를 균등하게 배분하는 게 될 거고 각자의 조건과 형편에 맞게 이용하는 것은 각자의 선호에 맞게 재화를 활용하는 게 될 거니까 같은 방향이라고 보실 수 있겠네요. 그래서 3번처럼 나는 C를 지지한다 라고 하면 옳은 선택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4번 다는 A와의 관계를 지금 묻고 있는데 다 쪽의 핵심 키워드는 비슷한 정도의 영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였죠. 그럼 A를 한번 읽어볼게요. 너무나 나태하고 의지가 약하게 태어난 사람들에게 평균 정도의 능력을 발휘하도록 사회가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쪽이 단데 A는 지원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명백히 반대 방향입니다. 4번처럼 다는 A에 반대한다 라고 하면 옳은 선택지가 될 거고 마지막 다는 D를 지지한다. D 한번 봅시다. 사회는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 못지않게 사회에서 폭넓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와 업무 환경을 개선해야 합니다.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에 못지않게 어떤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해줘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다 쪽과 같은 방향의 진술이 될 거고요. 그래서 5번에서 다는 D를 지지한다 라고 하면 이거는 옳은 선택지가 되겠죠. 네, 그래서 2번부터 5번까지는 다 관계 평가가 올바로 들어가 있고요. 1번만 올바르게 적절하지 않은 관계 판단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답은 1번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좀 더 봐야 될 부분이 어디냐면 그 견해 파트에서 한 명의 견해가 제시되는 이런 유형들, 이런 유형들은 사실 앞서 했던 첫 번째, 두 번째 파트의 중심 주제, 그러니까 논지나 어떤 핵심 내용 찾는 것과 다르지가 않거든요. 근데 굳이 또 견해라는 발문을 붙여서 그런 문제들이 출제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한 명의 견해가 제시되어 있는 문제들 어떤 식으로 연습해야 되고 기출에서는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는 한번 봐야 될 거고 그 문제들이 앞쪽에 7쪽 하고 8쪽에 제가 두 문제를 갖고 왔어요. 그 부분을 마무리한 다음에는 이제 우리 교재에서 36페이지에 보시면 하나의 핵심 기본기가 끝나면 PSAT 기출문제 한 3문제 정도를 연습해 볼 수 있게 원래 문제 형태로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그 36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문제는요. 수업 시간에 마치 시험을 치르듯이 시간을 재고 3문제를 한꺼번에 집중력 있게 풀어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는 걸로 하고 그 한 명의 견해를 물어보는 것부터 해서 핵심 기본기 1은 다음 시간에 마저 마무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그 핵심 기본기 두 번째 이제 논지와 중심 내용 찾는 것을 했으니까 이걸 바탕으로 어떻게 논증 문제들을 해결할 건지 어떤 식으로 또 출제가 되고 있고 그런 지문들을 어떻게 읽기 연습을 해야 될 건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